오늘은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내 인테리어 업체가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돌이킬 수도 없고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요즘 많이 하는 이런 주방 벽장에 밑에 우리 집에 조명이 당연히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 있던지, 혹은 신발장에 조명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안 들어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체가 빼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했던 거잖아요. 알면 당연히 했겠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하실 때 알고만 있어도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2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공간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에는 일괄소등 스위치라는 게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실 텐데요. 일괄소등 스위치는 우리가 외출하거나 들어왔을 때 우리 집 조명을 한 번에 현관에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인테리어 공사를 안 할 때는 어려운 작업일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 공사할 때 일괄소등 스위치 선 하나만 따주면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 집 조명을 제어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현관 문과 현관 주변 벽면은 필름으로 마감하자입니다. 아무래도 이 현관이라는 공간은 우리 아빠들이 구두도 신고 우리 아이들이 신발을 신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배로 벽체가 되어 있을 때는 이 벽면이 지저분해질 확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필름으로 시공을 했을 때는 관리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모양도 훨씬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현관 필름 공사는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라서 이 현관은 꼭 필름 시공을 하자,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신발장 하부의 간접 조명입니다. 아무래도 상부에 조명이 있어도 조도 자체는 충분하겠지만 이 하부에서도 은은하게 조명이 나와주면 훨씬 현관이 넓어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이런 걸 기본으로 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안 해주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 현관장 하부에 조명이 들어갈 수 있게 배선 작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만족도 높고 가성비 높은 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유 투입구인데요. 왜 옛날에 아파트들 보면 현관문에 이런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구멍 같은 게 있는데 그 구멍으로 우유나 신문 같은 걸 이렇게 받았었던 그런 구멍이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보안상의 이유로도 그 구멍을 막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먼저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 현관문의 미관을 위해서라도 이 구멍은 꼭 막아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현관에 거울을 꼭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라. 야, 무슨 말이냐면 현관에 대형 거울을 매립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울을 넣어주는 것도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꼭 상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현관에 거울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외출 전에 옷 매무새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현관 자체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관에 대형 거울을 매립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신발장에 거울을 넣든 벽에 거울을 넣든 이건 역시도 인테리어 업체에다가 꼭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실로 넘어가 볼 건데요. 거실의 첫 번째는 조명의 회로 분리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이렇게 회로 분리가 안 된 집에서 살면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회로 분리가 뭐냐면 요즘에는 주등 대신 간접등을 이용하면서 조명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아진 조명들이 한 번에 다 껐다 켜졌다 하는 것보단 우리 집 무드나 상황,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온다 그러면 밝아야 되니까 다 켜야겠지만 내가 쉬고 있을 때는 한두 개만 켜고 싶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로 분리에 대한 얘기는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루 시공 방향입니다. 마루 시공 방향, 마루가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이 보통은 거실이랑 주방 쪽이 가장 마루 면적이 많이 보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마루를 복도의 긴 방향으로 까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업체에서 요거까지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마루의 방향에 따라서 또 이 집의 느낌이 달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600에 600짜리 타일형 마루를 까시는 게 아니라면 마루 방향도 인테리어 업체랑 꼭 짚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만족스러운 시공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커튼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에 커튼 박스라 그래서 이 창가 쪽 커튼이 들어가는 공간이 한 15에서 18c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요즘엔 기본적으로 이중지라고 해서 속지, 겉지를 다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동 커튼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계나 조명까지도 들어가는 사이즈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커튼 박스의 사이즈는 먼저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 천정공사나 확장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쉽게 만지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거실에 예를 들어서
전동 커튼이라든지 혹은 커튼 박스 쪽에 조명 혹은 이중지 커튼이 들어간다면 이 커튼 박스의 사이즈도 최소 20cm 정도는 확보해달라고 인테리어 업체에게 꼭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콘센트와 인터넷선에 대한 배치입니다. 이건 비단 거실뿐만 아니라 방에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사는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가족 구성원도 다릅니다. 가뜩이나 가전과 가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집마다 필요한 콘센트의 위치가 다르게 되는데요. 이 콘센트를 만드는 일은 대한민국 주거 공간들은 대부분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추가가 많이 될수록 사실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어지는 아예 그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명 계획이나 혹은 전기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디자이너와 우리 집 가전은 뭘 쓰고 가구는 어떤 방향에 배치할 것이며 예를 들어 TV 같은 경우에도 일반 TV인지 벽걸이 TV인지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완전 별표 3개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실링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10집 중에 한 8집 정도가 실링팬을 희망하십니다. 저희 집에 안 한 게 후회될 정도인데 이 실링팬이라는 건 돌아갈 때 진동이 있어요. 진동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집 천정에 붙어있는 마감재만으로는 이 실링팬의 진동을 버티지 못할 수가 있어서 실링팬이 들어가는 계획을 미리 잡아놔야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쪽에 합판으로 보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말씀 안 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실링팬 설치하실 때 차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꼭 말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확장했을 경우에 우수관을 단열재로 감싸는 작업입니다. 보통 아파트 구조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집에 확장하는 거실이나 주방 이런 공간에 우수관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베란다인 외부 공간이었으니까 상관이 없었지만 이게 내부 공간이 되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소음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우수관에는 우리 집 내부는 따뜻한데 물이 흐르는 우수관 자체는 차가워서 그 공간에 결로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수관 같은 공간에 마감을 하기 전에 1차적으로 단열재를 한번 싸서 마감을 해주시면 차음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도 있고 이쪽에서 손실되는 열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확장하는 공간에 우수관이 있다면 이 부분도 인테리어 업체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샤시의 모양이나 열리는 방향입니다. 보통 인테리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샤시 브랜드나 스펙에는 신경 써도 이 모양이나 열리는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굳이 고객님께서 먼저 말을 하지 않으시면 샤시의 모양이나 방향은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나는 이 창가 쪽에 가구를 놨었어야 했거나 혹은 이쪽에 뭔가 장을 설치했었어야 해서 창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소통이 안 되면 나중에는 아예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게 써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샤시의 스펙이나 브랜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샤시의 방향, 열리는 방향이나 모양은 어떻게 할지도 인테리어 업체랑은 꼭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방이죠. 거실만큼이나 중요한 공간이 또 주방인데 주방에서는 한 5가지 정도는 꼭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맞은 위치에 콘센트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보통 인테리어 가구 상담을 할 때 뭐 식세기는 쓸 거고요, 인덕션 어디다 쓸 거고요, 뭐 냉장고는 어디다 쓸 겁니다. 이렇게 주요 가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에어프라이어기, 뭐 커피 머신,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뭐 분유통 등등 쓰는 가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어디다 놓을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나중에 콘센트가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방 공사 멋지게 해놓고 멀티탭으로 주방 위에 칭칭 감아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콘센트 위치, 주방에서 콘센트 위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업체랑 꼭 상의를 많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벽장 하부 조명입니다. 요즘 인테리어 업체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대부분이 벽장 하부에 조명이 들어가는 게 유행처럼 많이들 하고 계신데 사실 이 부분은 유행을 떠나서 실사용에서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천정에만 조명이 달려있으면 벽장 하부는 그림자가 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림자 지는 부분들을 없애주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요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도 말 안 하면 기본적인 주방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벽장 하부에 조명이 달고 싶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방 싱크대의 높이 지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싱크대 높이가 요즘은 보통 평균 키가 많이 커져서 88cm에서 한 90cm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싱크대 높이라는 건 1, 2cm 차이로도 꽤나 체감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키가 조금 크신 고객님이라면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주방의 높이를 재보신 뒤 여기서 한 1, 2cm만 커졌으면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사이즈가 있으시면 그거를 꼭 인테리어 업체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보다 만족스러운 주방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서랍의 비중을 조금 높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조적으로 서랍을 많이 넣을 수 없는 집들도 물론 있겠지만 서랍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여닫이장으로만 견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닫이장으로만 들어가 있으면 물론 여닫이장 좋죠, 좋은데 이 뒤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물건들을 다 꺼내야 꺼낼 수 있는 이런 불편한 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한테 여기에는 뭐 3단 서랍을 넣어서 제가 비닐랩이라든지 장갑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 어떤 공간은 2단 서랍이라서 커트러리도 넣을 수 있고 혹은 큰 냄비류들을 넣을 수 있는 선반, 이런 서랍의 구성에 대한 얘기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방 하부에 들어가는 빌트인 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엔 로봇 청소기라든지 빌트인 정수기 또는 음식물 처리기까지 이 주방 하부장에 배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전용 전기선이라든지 혹은 그걸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들을 마련해 놓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나중에 꽤나 불편하거나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얘기를 충분히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세면대라든지 액세서리라고 하면 뭐 휴지거리, 뭐 수건거리, 슬라이드 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한 높이 설정입니다. 보통 고를 것들이 너무 많고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높이를 설정을 한다고 해서 비용이 들어가거나 시간이 더 걸리는 일들도 아니거든요. 다만 이거를 나중에 얘기해서 위치를 이동을 하면 타일도 뜯어야 되고, 타일을 안 뜯으면 그런 부분들을 밉게 실리콘으로 메꿔서 이런 구멍들을 가려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높이나 세면대 높이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평균적인 매뉴얼적인 높이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내가 꼭 원하는 위치라든지 높이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꼭 설명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방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욕실장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이 욕실장 하부에 조명들 설치 많이 하시죠. 그리고 화장실 조명들도 다운라이트들로 굉장히 간소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얘기해서 스위치를 분리한다라든지 혹은 요런데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시지 않으면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 스타일대로 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챙겨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문양, 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이런 문양이 있는 타일을 고르셨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방향들도 물어보는 업체가 있지만 또 대부분 안 물어보실 거거든요. 이런 방향까지도 내가 좀 원하는 게 있다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면 인테리어 사장님의 경험이나 느낌으로 가로로 그냥 시공해 주세요, 뭐 세로로 시공해 주세요, 현장에 지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걸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사실 그거 뜯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인테리어 사장님께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매지나 실리콘의 컬러를 맞추자입니다. 이 매지가 일단 뭐냐면 타일과 타일 사이에 들어가는 줄눈이라고 부르시기도 하는데, 타일과 타일 사이에 들어가는 그 시멘트 성질의 마감재거든요. 요즘은 이 매지도 굉장히 다양한 컬러의 좋은 기능들을 가진 매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근데 예쁘게 타일 골라서 멋지게 붙여놓고 정말 안 어울리는 흰색이랑 검은색 매지를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일을 고르실 때 마지막 마감에 들어가는 매지나 실리콘의 컬러까지도 함께 신경 써주시면 훨씬 퀄리티 높은 욕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콘센트인데요. 이것도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님들마다 다 다르세요. 저희는요, 욕실장 안쪽에 드라이기를 놓고 바로 꺼내서 쓰는 타입이고요. 저희는요, 그렇게 되면 욕실장 안쪽에 수납이 부족해서 바깥쪽에 콘센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참 다양하게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변기 옆에 콘센트가 하나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뭐 벽장 내부에 콘센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쪽에 콘센트가 하나 더 있어서 칫솔 살균기를 이쪽에 놓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소통이 인테리어 업체와 충분히 돼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화장실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로는 스프레이건입니다. 스프레이건이 왜 여러분들 집 변기 옆에 청소용으로 만들어 놓은 호스 있죠. 그 호스도 사실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보통은 안 달아놓는데요. 이게 욕조 형태로 사용하고 계신 화장실이라면 사실 스프레이건이 없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 샤워 파티션이라든지 샤워 부스를 쓰고 있는 화장실이라면 이 변기 쪽에 스프레이건 있고 없고 차이가 청소가 편해지냐 안 편해지냐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께
만약에 우리 집이 파티션이나 부스를 쓴다 그러면 변기 옆에 스프레이건 하나 꼭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화장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인테리어를 할 때 말 안 하면 절대 안 해주는 2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아마 이것만 잘 말하셔도 뭐 한 1,200만 원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